1. 삶의 실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고 고민한다. 삶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삶은 각 단계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끊임없이 삶이 전개된다. 존재 실체나 생명 현상 본질을 찾기 위해 광활한 우주 공간을 휘젓고 다니거나 마음속 깊은 곳을 헤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존재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삶에서 특정한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헛개비 장난이다. 삶에 처음부터 정해진 답은 없다. 존재는 단지 존재할 뿐이다. 답은 각자 마음속 관념으로 존재한다. 1. 삶의 본질. 모든 존재는 자연에서 자연 법칙에 지배받는다. 인간도 자연 일부로 자연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에게만 예외로 적용되는 자연 법칙은 없다. 모든 존재는 서로 내적, 외적으로 밀접히 연관 맺고 있다.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 미치고 서로 해체하고 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한다. 모든 존재는 자연에서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획득하며 산다. 자연은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를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없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다. 생명 가진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이다. 삶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정치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시, 소설, 종교, 철학 등에서 삶을 미사역으로 고상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을 한 겹만 벗겨보면 생존 문제가 중심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다. 태어난 이상 어떤 선택보다 먼저 생존 문제가 삶의 핵심이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선악이나 미추 문제가 아니라 생명 현상 본질이다. 사람은 삶에 필요한 물질을 자기가 가진 도구를 사용해 자연에서 획득한다. 존재를 이해하는 관점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생산 도구를 선택하고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인류 역사는 삶에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획득하는 데서 시작해 점차 분업 형태로 발전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업화하고 전문화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조하고 공존한다. 삶에 필요한 물질 획득이 모든 존재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열려있는 사회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2. 행복한 삶. 삶은 생존과 질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 문제의 중심고리는 물질이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 생존 문제는 필수지만 삶의 질은 선택이다. 삶의 질의 중심고리는 행복이다. 가난할 때는 물질만 제공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만 조금 여유로워질 때 부딪히는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은 행복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행복은 각자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 없다. 행복은 접촉 다음에 일어난 느낌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행복은 좋은 느낌이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공간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는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 미친다. 느낌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일어난다. 하나는 조건과 형식이다. 이것은 인식 외부에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물질적이고 계량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조건과 형식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인 마음이다. 이것은 인식 내부에 존재하고 주관적이고 접촉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고 계량하기 까다롭고 비교하기 애매하다. 동일 자극도 느낌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느낌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기제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뿐만 아니라 수용체인 마음 상태가 느낌을 일으키는 데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조건이나 자극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수용체인 마음은 조절하기 쉽지 않다. 보다 좋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이 좋아야 함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수용체인 마음이 건강하고 안정돼야 한다. 마음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하는 과정이 수행이다. 어떤 특정 상태를 좋은 것으로 규정하고 그곳으로 가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다는 삶의 질을 낮추는 부정 요소를 제거해 삶의 질을 높여 자유와 행복으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즐거움을 제공해 자유와 행복으로 가지 않고 욕망 지수를 낮추고 만족 지수를 높여 자유와 행복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존재와 답. 존재가 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이 답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것이기는 해도 대개 일반 물질은 무게, 크기, 위치, 색깔 등으로 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물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존재를 인식하고 사용할 사람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 수준이나 관념에 따라 다차원으로 답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서구는 존재에 나타난 현상은 복합적이고 혼돈스럽지만 그 속에 결정된 답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그들은 현상을 분석사유 논리로 체계화하고 존재에 내재한 법칙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 발전했다. 지식은 개별 존재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동양은 존재는 인식 수준에 따라 다차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답은 사람 마음의 관념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답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체 맥락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발전했다. 지혜는 전체 맥락을 읽는 능력이다. 대개 동양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서양은 개인 능력을 중시한다.